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중이신데요. 예, 오늘 예.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이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광주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예, 어제는 저희 대군 로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광주에서 저희 윤석열 후보에게, 보수정당 후보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표를 이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인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더 광주와 호남 지역을 위해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네,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먼저 대선 결과를 보면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예, 0.7%포인트 표차로 신승했어요. 예, 예, 당초에 이 대표께서는 투표일 전에 예, 윤석열 당선인이 10%포인트 음, 표차 승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예, 예.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저희가 그때 한 여론조사 지표를 한 6개 정도 보고 저희가 선대본부 내에서 판단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표 차이가 적게는 한 6에서 많게는 9까지 나겠다, 퍼센트로. 네, 이 정도까지 저희 예상을 하고 선거 맞에 이제 그런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래가지고 막판에 민주당 쪽 표결집이 좀 일어났다라는 판단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그 여의도 연구원 자료는 11%까지 벌어졌었던가요? 아마 1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게 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예,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꾸준히 적게는 8, 많게는 10일 정도 차이가 나는 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판세가 좀 굳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선거 전략을 막판에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예. 애초에 국민의힘은 선거 운동 기간에 예, 호남에서 목표 득표율 30%로 잡았었잖아요. 예, 예. 네, 그 목표에는 이제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호남에서 보수 정당 후보 가운데는 역대 최고의 지금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아쉬움이 크신지 어떻습니까? 당연히 대선이라는 건 5년마다 이제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도 5년마다 한 번 있는 선거에서 저희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기를 항상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은 TK에서 이번에 40%대를 기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거꾸로 TK 40%를 이야기했고 저는 호남 30%를 이야기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각 당의 목표치의 최대치겠지만은 이번에 어쨌든 박빙 승부였던 만큼 이번 호남에서 저희가 더 받은 이제 4% 정도 되는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소중한 표들이었습니다. 호남에 4% 정도 되면은 20만 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네. 정도가 15만 표 정도 되는데 그게 이번에 20만 표 남짓한 격차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저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희도 뭐 정치평론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3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다 보니까 예. 전통적 지지 기반이어서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 블랙아웃 피어리드 들어간 뒤에 광주에서의 많은 민심의 변화가 감지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패배가 예상되니까 그에 대한 몰패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막판에 있어서 갑자기 등장한 변수라고 한다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민심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로 지역 민심이 결집한, 예. 그러니까 역풍이 불었다는 측면은 이 대표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제가 인정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선거 이후에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저도 어제 광주에 내려온 뒤로 많은 광주의 관계자들과 소통하다 보니 그런 요소들을 열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른바 서진 전략이 이번 대선에서 통했다는 평가가 있지만요. 예, 이른바 세대 포위론을 두고는 예,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 음, 20대에서 남녀 성별 표심도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선거 이기고 났더니만은 예, 이제 선거 승리의 원흉을 찾자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20대, 그러니까 가장 지난, 전국 단위 선거인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21대 총선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예, 저희가 20대 남성에서도, 20대 여성에서도, 30대 남성도, 30대 여성도, 모든 세대, 모든 성별에 있어가지고 표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정당들이었던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에서는 30% 통합 지지율 받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예, 그게 이제 확장돼서 지금에 이르러가지고 저희가 대선 승리하고 역대 최다득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냥 사후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연관된 질문 하나 더 추가로 예, 드리자면요. 예, 이제 새 정부가 정부 부처 조직 개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조직 개편 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 다른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는 특임부처로서 그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 때문에 여성가족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예, 저는 그거를 뭐 여성에 대한 반여성 행보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공약이 지켜지는 걸로요. 어제 네. 여성단체 연합에서 일부 그 자료도 내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공약을 폐지해라. 그러니까 이 음. 공약을 폐기하라는 얘기였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집권하고 무슨 뭐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들이 당선인에 대해서 축하에 앞서가지고 당선인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공약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자체도 저는 좀 상황이 특이합니다. 저는.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놨던 호남 공약을 보면요. 예,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있었고요. 예, 예, AI 인공지능 대표 도시라든지 예, 광주 양암 초고속도로 뭐 이런 사업들이 떠오르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대표가 보시기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시킬 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복합 쇼핑몰 같은 것에는 뭐 전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고 저희 그렇죠. 정치권이 협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예, 저희가 아마 민간에서 좀 저희 후보 당선 이후에 추진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힘을 보탤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가지고 군공항 이전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지역의 정치를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엔 지역 간 이해 조정에 실패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거중 조정을 잘 해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중 조정을 한다는 말씀은 정부 부처인 국방부와 광주 전남 시도 간의 고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전 대상지가 어디냐 때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무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럼 예, 무안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에 따른 이제 군공항이 이전되게 되면 소음 피해나 이런 것이 가중되기 때문에 네, 합당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안에 대한 어떤 SOC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걸 좀 전격적으로 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우리 후보 공약한 것처럼 산업단지나 아니면 일자리화 된다 그러면은 광주에 큰 기회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대구도 지금 이제 공항 이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광주와 대구에서 이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관심 가져야 되고요. 네, 저희가 또 부차적으로 공약된 것이 이제 광주에서 군공항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은 무등산도 제가 이제 연초에 서석대 올라갔다 왔지만은 네. 무등산도 이제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 군부대가 있죠. 방공포대 레이더 기지 때문에 실제 무등산의 절경 중에 일부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것도 완전하게 이제 공항이 이전하고 나면은 그 네, 무등산에 있는 방공포대 같은 것도 이전해서 무등산을 온전히 그 광주 시민들 품에 안겨드리고 또 무등산에 올라가고자 하는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광주와 무등산을 방문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께서는 네, 그 몇십 년에 걸친 시간 동안 무등산의 절반밖에 향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호남 공약이 이행되려면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먼저 반영이 돼야 될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인수위원회,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반영될 테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쇼핑몰 과제는 국정과제보다는 민간이 추진하면 그것을 저희 정치권이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저희가 속도감 있게 저희가 지원하겠지만은 또 반대로 국정과제에는 포함 안 될 겁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광주의 어떤 AI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네, 같은 경우에는 또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려면은 인수위원회 호남 네. 인사가 상당히 여러분이 뭐 등용돼야 될 텐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당에도 이제 호남 출신 인사들이 참 많아지고 또 네, 그것보다도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역이 아니라 어제 능력을 보고 가려 쓰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그 호남 출신의 능력 있는 인사들이 우리 후보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기대를 해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에
야권 후보 단일화하면서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예. 합당 절차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에 이제 합당 절차가 진행될 때도 제가 그 국민의당 측에 저희는 당명 변경 빼고는 웬만하면은 좀 받아줄 그 의향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섰었는데 그때 네. 국민의당 쪽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당명 변경을 계속 요구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당명이라는 거는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앞둔 상황 속에서 지금 협상에 바꾸면은 선거에 악영향이 가거든요. 인표가 네.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은 저희가 국민의당의 입장을 많이 배려할 겁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껄끄러웠었잖아요. 가시도친 설전도 상당히 주고받았었고 네. 선거 이후에는 관계가 좀 원만하게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랑 오랫동안 정치 현장에서 뭐 교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이랬던 입장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정치인들 간의 관계는 그런 것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대선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고 또 우리 당과 함께하겠다 한다면은 네. 그럼 그거대로 저희가 또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서 대우해야 되고 또 이제 예우해야 될 문제라 봅니다. 예. 인수위원장 후보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충분히 자질을 갖춘 분이고 예. 그리고 또 뭐 근데 인수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성이 큰 인물이고 저희가 뭐 그런 어떤 그 우리 후보의 통합 행보에 대한 상징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적절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보가 진짜 결정한 게 없습니다. 예.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이제 6일 지방선거도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대표께서 지난달에 저희 방송 출연해서 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단체장 선거에 공천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 단체장이든 아니면 네. 시군구 또 시장 군수 기초단체장 공천이든 후보를 다 내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예. 저희 그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4%를 상회하는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역에 충분히 이제 그 지역에 신망을 받고 있는 인사가 나왔을 경우에 선거 비용 보전 한계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역에 참여가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그 예. 지방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지금 합당을 추진하면 예. 국민의당에서도 지역위원장들이 일부 단체장 선거에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공천은 어떻게 양당 간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 국민의당 출신이냐 국민의힘 인사냐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결국 예.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지역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를 선발한다는 원칙 하에 저희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번에 뭐 그 호남 지역의 경쟁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위주로 저희가 공천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상당히 뭐 그 부분에서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